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기능이 바로 설탕 조절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붓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이유를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설탕,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AGEs 노화 당독소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처럼 설탕을 빨리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속 단백질과 설탕이 서로 달라붙어 세포를 망가뜨리고 피부를 늙게 만들고 관절에 염증을 만들고 심장, 눈, 신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무 증상 없이 아주 조용히 몇 년 동안 몸속 깊은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분들이 그냥 힘이 없어졌다, 예전 같지 않다, 몸이 무거워졌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탕으로 인한 이 문제들,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K-헬스 방식의 5가지 습관만 지키면 혈당 스파이크를 부드럽게 낮추고 몸속 당독소의 생성도 크게 줄이고 60대 이후에도 훨씬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어려운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한국 시니어들이 이 5가지 습관만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고 피로감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몸이 무겁고 식후에 졸음이 오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최근 들어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대가 설탕을 조절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60대 이후의 몸에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혈당 조절에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밤 동안 쉬고 있던 장기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과 췌장은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 계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부드럽게 재부팅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그 재부팅을 도와주는 첫 신호가 됩니다. 아침에 몸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수분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은 꾸준히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액이 조금 더 끈적해지고 끈적해진 혈액은 혈당을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 안의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은 위장과 장을 놀래키지 않고 천천히 깨워주는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장기를 긴장시키고 몸을 갑자기 수축시키는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소화기관에 온기를 전달해 몸 전체의 순환을 높여줍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인슐린이 혈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미지근한 물은 이 코르티솔의 과한 작용을 누그러뜨리고 혈당이 완만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이 위에 들어가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밤새 정체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쉽게 생기는데 변비는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침의 수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은 몸의 내부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어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이 물 한 잔은 내부 엔진을 부드럽게 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관절의 뻣뻣함도 줄어들고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습관은 비용도 필요 없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당을 다스리고 장을 깨우고 순환을 향상시키고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런 작은 변화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됩니다.
한국 건강 문화에서 이 습관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 단순함 속의 강력한 효과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같은 달콤함이라도 40대와 60대의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과자 한두 개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높게 오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설탕의 양이 아니라 설탕이 얼마나 빨리 혈액으로 흡수되는가 하는 속도입니다. 정제된 흰 설탕은 몸속으로 거의 즉시 들어와 혈당을 튀어오르게 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승은 췌장에 부담을 주며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설탕을 바르게 바꾸는 것, 즉 자연에서 온 단맛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연 단맛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몸에 충격을 주지 않고 포만감과 안정감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추, 배, 사과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이 있는 음식들을 간식이나 차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자연식 단맛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설탕처럼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 단맛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천천히 흡수되는 단맛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꿀이나 흑설탕도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미량의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남아있어 몸이 설탕을 처리할 때 부담을 조금 덜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하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흰설탕보다는 훨씬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에너지가 조금 필요한 순간 흰설탕이 들어간 과자 대신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대추 한두 개를 모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많은 한국 시니어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조금 넣는 것입니다.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나온 자연 감미료로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단맛은 충분히 강합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끊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콤함을 완전히 금지하는 삶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단맛으로 바꾸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식습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제 설탕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혈당을 흔드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은 피로감을 만들고 식후 졸음을 유발하고 밤에 잠들기 어려운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 단맛으로 전환하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의 에너지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은 충격을 싫어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변화는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연 단맛은 마음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이 결국 혈당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하루의 컨디션을 달라지게 합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자연 단맛을 선택하는 삶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몸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오래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를 지키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데 이 방법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건강 습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채소를 먹는 이유는 위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후에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먹는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되는 시간이 길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을 경우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밥이나 빵, 면을 가장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이 생기고 이는 피로감과 식곤증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어 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보호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훨씬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변화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식사 순서는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음식 종류를 바꿀 필요도 없으며 단지 먹는 순서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60대 분들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국 습관입니다. 한국 식단에서는 특히 반찬, 국, 밥의 구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저 밥을 맨 마지막에 먹는 식으로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실제 환자에게 권장할 정도로 효과가 검증되어 있으며 하루
하루 3끼 꾸준히 실천하면 식후 혈당이 한층 더 안정되는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단순히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는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탄수화물을 예전처럼 많이 먹을 경우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채소로 위를 준비하고 단백질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우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은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가 되면서 혈당이 예민해지는 시기일수록 이런 작은 식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는 60대 이후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가벼운 걷기 운동을 추가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걷기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운동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집안이나 주변을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처럼 저강도의 활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이 사용되고 동시에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소화도 원활합니다.